선생님,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작 내 일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의 일부터 챙기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는 순간,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 사정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릅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나는 도대체 언제 나를 위해 시간을 써봤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을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정작 그 다정함이 선생님 자신에게는 향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은 늘 뒷전이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이제는 선생님 자신부터 챙겨도 되는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맑은 이슬이 여린 풀과 꽃나무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형상입니다. 계수, 맑고 투명한 이슬처럼 섬세한 물의 기운, 묘목,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과 꽃 같은 여린 나무의 기운. 이슬이 풀을 정성껏 적셔 키우듯 선생님은 평생 누군가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섬세하고 눈치가 빠르며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차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자주 자기 자신에게는 향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선생님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선생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선생님의 따뜻한 본성이었습니다. 이번 2026년은 병 5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여린 풀과 나무는 강한 불기운을 만나면 쉽게 시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난히 마음이 분주하고 진이 빠지는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라 이 시기에는 더욱 많은 일들을 떠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접어들면 흙의 기운이 그 뜨거운 불을 끌어안아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거두어드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다듬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솔깃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8월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흐트러졌던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서나 부동산과 관련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흐름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소원했던 마음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식이나 가족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나 자신도 조금 돌본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을 돌보던 그 정성을 이제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꾸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마음을 들뜨게만 만드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예상보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도와준 사람에게서 뜻밖의 은혜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번 하반기에 조용히 되돌아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긴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묘생 토끼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문도 넓어지지만 나가는 문도 함께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계묘생 선생님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셔서 좋은 기회다 싶으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십니다. 평소에는 이 빠른 판단이 큰 장점이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그 재빠름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고 다가온다면 이번 하반기만큼은 한 박자 늦추고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평소 남을 잘 믿고 정이 많으신 만큼 사람 좋다는 이유로 덜컥 손을 내미는 일은 이번 하반기만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큰 결정은 잠시 미루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 문제가 이 시기부터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 특히 9월과 10월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값을 잘못 부르신 것도 시기를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이번 하반기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하거나 크게 벌일 것을 재촉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지금 아니면 없다는 말에는 특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크게 불리려 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통장이나 문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로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다듬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린풀과 나무가 강한 불기운을 만난 해인 만큼 몸의 진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수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간, 담, 신경계, 신장, 방광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몸의 수분이 쉽게 마르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이 기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의 몸은 잘 챙기시면서도 정작 선생님 자신의 몸은 뒤로 미루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땐 병원부터 뛰어가시면서도 정작 선생님 자신의 통증은
조금만 참으면 된다며 넘기신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7월과 8월에는 특히 신경성 피로와 불면, 손발 저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고 장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이니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이 많아지기보다 천천히 걸으면 그 어지러운 생각이 발끝을 타고 풀려나갑니다.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긋하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멀리 걷는 것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관절과 소화기 건강은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몸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찬바람에 관절과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작은 통증이 쌓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하반기만큼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건강운은 겁내룬이 아닙니다. 잘 걷고 잘 쉬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타고난 수와 목의 기운을 촉촉하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세탁실이나 세탁기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물이 지나는 자리가 맑아야 선생님의 기운도 함께 맑아집니다. 평소 지나치기 쉬운 자리이니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집 안에 화분잎에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잎이 깨끗해질수록 식물도 선생님의 마음도 함께 생기를 되찾습니다. 매일 잎을 살피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전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보십시오. 맑은 거울에 비친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짧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매일 아침 그 인사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은은한 향수나 디퓨저를 준비해 집안에 좋은 향이 머물게 해보십시오. 좋은 향은 예민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줍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우산 꽂이를 정리하고 오래되어 쓰지 않는 우산은 정리하십시오. 비 오는 날마다 손이 닿는 자리인 만큼 이곳이 정갈해야 마음도 산뜻해집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필기구와 펜꽂이를 정리해 보십시오. 정돈된 필기구가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쓰지 않는 펜은 정리하고 자주 쓰는 몇 개만 깔끔하게 남겨두십시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옷장이나 드레스룸의 옷걸이를 정리하십시오. 계절이 지난 옷은 정리하고 자주 입는 옷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걸어두십시오. 정돈된 옷장을 볼 때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침대 헤드보드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머리 가까이 두는 물건일수록 정갈하게 관리해야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아끼는 화분이 있다면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 주십시오. 새로운 흙에서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 선생님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분갈이를 하며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열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긴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낸 것, 나 자신을 위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낸 것,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자신의 일을 미루었고 친구가 어려우면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선생님 자신이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었을 인생을 여러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늘 뒤에 두고 살아오셨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오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겉으로는 늘 다정하게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선생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밤새 소리 없이 풀을 적시듯 선생님의 정성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풀을 적시듯 늘 남을 향해 있던 그 다정함을 이제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소중히 여겨도 된다고. 누군가를 돌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봐 주십시오. 남을 위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아직 배워보고 싶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아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참으면 다들 편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선생님도 편안해질 차례입니다. 조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이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남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진 진짜 단단함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남을 돌봐온 그 마음의 보상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애써 오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하반기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다정함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